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리뷰 앤 피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타이틀을 순환매 기대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스 하나가 기술주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역시 그동안 반도체 종목만 계속 상승을 했는데 순환매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들이 계속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순환매가 진짜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쪽에서 장중에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되게 되면서 318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2408억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올라가니 반대로 매도가 나오는 곳도 있겠죠. 개인이 2804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239억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매도 폭이 60억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도 역시 매도로 83억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히트맵을 하나 넣어 봤습니다. 어떤 쪽이 오늘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반도체 전기전자 쪽은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 삼성 SDI 이쪽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고요. 금융주가 오히려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운수장비 좀 약세를 좀 보였고요. 서비스 쪽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음식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게 되면 이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를 금융으로 넣어놨는데 원래는 제조로 들어가야 될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하림도 역시 금융이 아니라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에코프로라든가 리노공업, HPSP, 테크윙, 주성엔지니어링, TKC, TCK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알테오젠, HLB,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업종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이에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를 앞두고 해상 운임 상승 전망이 부각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해운 종합 물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수산 음식료 업종은 K푸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르는 날이었고요. 또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 성능의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게 분석이 되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유주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왔더라고요. 또한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간 미국의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유가 상승의 상승 요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정유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저 PBR 관련주 상승을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금융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한 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엔터 4개의 사가 모두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초 대비 25% 이상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라는 이슈가 기대감이 존재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쪽에서 의료기기, 의료 AI 이쪽이 좀 애매한데,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기준이 미국 FDA와 비슷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허가 규제가 간소화되고 가격 상한선 설정을 유예하는 기간도 2배로 늘어나며 이와 함께 국민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이런 설정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FDA와 비슷하게 개선이 되게 되면 이 안에서도 수혜와 뭐 악재의 기업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웹툰이 오늘 어제 상장을 했죠. 뭐 1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오늘 그럼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 출발을 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량을 적극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전해졌고요.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생산 능력이 뭐 이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좀 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텍플러스라고 있는데 글로벌 파워린드 업체에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거를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이스페타시스도 역시 오늘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얘기가 나오는 게 AI 기판 단가가 거의 뭐 10배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SK증권 한 연구원에 의해서 제기가 되게 되면서 뭐 역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DSCC에 따르면 올해 OLED 패널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61조로 예상되고 있고, OLED 태블릿과 모니터 시장의 급성장이 전체 시장의 매출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NH투자증권이 최근 중국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와는 달리 뭐 2024년 5월 판매가 전년비에 개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 안에서 오늘 관심 종목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리뷰를 좀 해드려야겠죠. 맙타바이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한양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뭐 동사의 가장 빠른 임사 결과 발표 이벤트는 뭐 쭉 넘어가서 6월 초에 30명 임상이 완료가 됐고요. 또 쭉 가봐서 9월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파마와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6월 초에 이런 뉴스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6월 초에 얘기를 해드렸죠.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저항은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 7,500원. 그 7,500원이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최근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최대는 아니고요. 최대는 아닐 것 같고, 계속 저항을 받겠지만 13,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진짜 기술 수출 얘기가 9월 이후에 나오면 26,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뭐 한 5년치 차트를 보게 되면 여전히 바닥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1분기 실적 보신 분들은 아마 작년 매출을 올해 매출이 뛰어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펫케어,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 관련된 건기식을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유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건기식 사업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해 1분기에 6억 정도면 그냥 곱하기 4 하면 20억 정도, 2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사측에서는 30억에서 40억 정도 매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 놨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상하게 DTNC 아로라는 종목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여기가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지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와야지만 완전한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1,500원대까지 1,500원 전에 1,100원 정도 있네요. 이 1,100원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LNC바이오 말씀드릴게요. LNC바이오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어떻게 드렸었냐면 고점부터 쭉 하락하는 이 추세를 지금 돌려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돌려내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27,500원? 7,400원?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7,000원 전후, 27,000원 전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오늘 올라오게 되면서 이전의 저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의 저항으로 형성,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 가격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하락 추세의 지지가 있잖아요. 지지가 이탈하게 되면 22,900원대까지 깨졌다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점이었던 23,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텨도 무난하다. 다만 23,400원 이탈 시 22,8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참고로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E&A, 구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뭐 오늘 건설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는 했는데, 제가 이거는 6월 25일 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오늘 시초가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단기적인 목표가는 26,700원, 800원 이 수준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최근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24,600, 24,700원, 26,700원 이렇게까지 목표가 잡고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했던 가격, 제가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가격이 23,400원이었는데요. 23,400원은 현재 지지로 잡혀 있어요. 즉 23,400원 이탈 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권에서는 조심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SS 해운, 제가 5월달 얘기를 해드렸고 6월달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6월 25일날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5월달에 언급을 해드린 다음에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다가요, 이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타이밍은 지금 8,600원, 8,700원이죠. 정확하게는 8,7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 1차적으로는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을 받은 거고, 9,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건 99,650원이라는 거, 9,650원대까지 좀 더 끌고 가시고요. 그때 9,600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제가 KSS 해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PNC테크, DNC미디어, 어제 언급을 했던 헥토파이낸셜까지 쭈르륵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LED가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타이밍에 슬쩍 나왔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전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오늘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날짜는 이제 제가 26일 날 요 양봉 나왔을 때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27일든 언제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확하게 이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29,9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24,700원, 24,700원을 뭐 목표가로 잡고 일단은 끌고 가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지금부터 4% 잡으면 될 겁니다. 오늘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날 뭐 미국 시장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 좋으면은 19,320원 손절가로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19,320원 뭐 이탈하면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늘 저점 부근이었던 18,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황에서 얘기를 해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네이버 웹툰이죠. 거의 뭐 시총이 4조 가까이 뭐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뭐 상승 출발을 하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가 좀 동반이 돼서 지금 보는 건데, 이거는 지금 24,000원 이탈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버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24,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권으로. 그러면 24,000원 이탈하게 되면 최대 22,000원 부근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000원 손절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밀리게 되면 다시 보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헥토파이낸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여기에서 여기였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매수해라, 그게 시초가였고요. 조정을 그러면 받았을 때도 이거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는데, 뭐 최대 18,000원대까지는 제가 매수 타이밍을 좀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이 가격이에요. 23,600원대까지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3,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28,500원이라는 것도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퓨리뷰, YG1, 이렌텍, 유니테스트, 이 세 종목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실적은요, 이 세 종목 다 안 나와요. 세 종목 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이 5,8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건 5,850원 부근의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 가격을 뛰어넘으면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못 뛰어넘고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5,400원 부근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전략 두 개를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5,850원 돌파 시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6,700원을 잡는다.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5,4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 이 두 가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렌텍, 오늘 뉴스 나왔던 걸 잠깐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은 미국 배터리 기업인 이노빅스와 배터리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24일 날 밝혔고요. 선 배터리팩 연구개발부터 시작하고 이노빅스가 만든 배터리셀을 배터리팩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렌텍이 주도해 진행할 계획이고 이후 배터리팩 생산은 이렌텍이 담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중바닥 형태가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뭐 물론 윗꼬리를 계속 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거는 10분봉 한번 볼게요. 10분봉. 자, 10분봉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가 터졌던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거래가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개인들 털기를 위해 작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지금은 봐야 돼요. 첫 번째 전략, 요거는 제가 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4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9240 돌파시 매수, 돌파시 매수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 밑에 보였던 8850원 매수, 손절가는 이 가격일 때 매수를 했을 때 손절가는 8,500원입니다. 그리고 9,140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손절가가 8,85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항을 돌파를 했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뛰어 올라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쵸? 이때가 좀 아쉽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려서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1,800원입니다. 1,800원. 1,800원, 1,900원이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11,5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다시 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15,400원대까지 이 박스권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중 바닥 역해된 숄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으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닛 테스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밀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밀려야 되는 가격은 13,200원 부근이었거든요. 거기가 되게 되면 이제 바닥 됐으니까 매수해보자 라고 생각을 좀 해볼 텐데 뭐 지금은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략을 좀 두 개를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요. 첫 번째 14,800원 있죠. 이 14,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돼요. 두 번째는 안 올라가? 그러면 13,300원 부근 매수입니다. 이게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야 돌파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돌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3,3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다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목표가는 지금 여기 정해져 있죠. 얼마? 17,800원. 17,800원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가 13,300원 부근이 되게 되면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13,300원에 오면 제가 언급이 없다. 그러면 3%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3% 손절가. 그러면 돌파를 했을 때는요. 돌파를 했을 때는 손절가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가격이 14,000원 정도 되겠네요. 14,000원? 죄송합니다. 14,500원, 14,800원. 이 가격 14,600원. 근데 너무 타이트한데요. 14,500원 보세요. 14,500원. 14,800원 돌파 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14,500원 잡고 대응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매수가를 13,300원에 매수를 하면 3%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위에 보이듯이 17,8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면 되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이고요. 뭐 주말에 비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워지는 게 좀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또 리뷰 MP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